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중개형 ISA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ISA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라. 닥치고 만들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 세금 내지 마. 응? 왜 세금을 내?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절세야. 합법적이고. 하여튼간 여러분들 무조건 IS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의무 보유기간이 말했어요. 3년이고 한 1억까지 가능하다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근데 여러분들 최대한 잘 활용을 하세요. 활용하면 좋아. 응? 국내 주식 1억 원 벌어도 세금 빵원이야. 얼마나 좋아. 무조건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2교시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또 한다고 난리고 한국은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릴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라고 있어요. 그건 FED라고 합니다. FED인데 여기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또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미국 경제는 호전되고 있대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나설 것을 강력히 시사를 하는 겁니다. 테이퍼링 하겠다고.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연준이 빠르면은 오는 9월 정도? 한 9월 정도 한번 예상하신 것 같아요. 예상. 늦어도 12월까지는 얘들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역시도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 들어가.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이 연일 관련 보고서 발표하고 있는데 인상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명분이 있어야겠죠. 또 명분이 있어야지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내 인상을 예고한 한은이 오르면 8월 정도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금리를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27일 지난달에 27, 28일에 그 FOMC 직후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정도 동결하겠다. 동결했다. 그렇게 밝히는데 그러면서도 FOMC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토론. 지난 6월에 FOMC 당시에는 논의를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는 했다. 근데 밝힌 것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이제 진전된 거죠. 그 당초 시장에서는 FOMC 직전에 델타 변이 대확산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마크 카바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투자 전략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4분기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연준의 당초 계획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바는 있어요. 하여튼간 그 세계적인 회계법인이 또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막 크렌트 손튼의 그 다이안 스원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또 파월 의장은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인정했다. 경기 불확실성 요인이 크다. 그걸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다 빗나갔고 이제 파월 의장은 델타 변이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일축을 하고 그는 또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경제에 미칠 파장은 훨씬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델타 변이가 퍼지더라도 지난해 경험했기 때문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지속적인 평가와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또 설명을 해요. 연준은 그 테이퍼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한 2% 정도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물가와 최대 고용을 제시를 해왔어요. 그 연준은 아직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파월 의장은 지난 한 12월 이후에 경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뤘다. 그래서 경제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까지는 좀 아직 멀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미국의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이 모두 활발한 지금의 여건을 보면은 조만간 이제 고용 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머지않아서 이제 상황이 이제 테이퍼링 개시 조건에 부합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OMC 발표에 따라서 JP모건이 FOMC 정책 결정문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이제 최근에 경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명시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결정에 앞서서 한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를 감안하면은 적어도 2번의 FOMC를 거친 후에 한 12월 정도 아니면 또 혹은 11월에 테이퍼링을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은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2월에 그 MBS에 대한 테이퍼링 우선부터 시행할 겁니다. MBS가 뭐냐면 주택담보보증권이에요. 이어서 국채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2단계 테이퍼링이 이제 추진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예요. 1200억 달러. 이 1200억 달러의 자산을 현재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매입을 하고 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한국은행 못 봐야겠죠. 한국은행은 FOMC 그 결과에 대해서 한국의 반응은 차분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기재부 1차관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관은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변경의 시점이나 속도와 구성 등 그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고 이렇게 언급해요.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는 향후 경제지표 전개에 달려 있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전망과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서 간밤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금리가 대체로 보합 흐름을 보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덧붙이고요. 하지만 그 국내 그 델타 변이 확산, 그 미중 갈등, 이런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지속되면서도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의 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 국내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또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는 조짐으로 풀이되고,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를 해요. 빠르면 8월달 이달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은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그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그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내요. 여기 보면 소비 회복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하반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 아유 참.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또 이튿날 20일에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이런 또 보고서를 또 통해서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불어난 상태에서는 집값이 최대한 20% 하락하면은 소비와 고용은 4%씩 감소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위험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봐요. 금리 인상의 필요성. 그래서 이주열 그 한은 총재도 금융 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이렇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그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가계부채 증가 흐름이 집값 상승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정부도 그 한은의 금리 인상 쟁거름에 동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난 28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 홍남기 그 장관이 집값 조정을 경고하면서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이 이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를 시행하게 되면은 뭔가 대외적으로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다 또 교통부 장관까지,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은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를 확장해야 하는 정부, 우리 특히 재정당국이겠죠. 재정당국. 이 재정당국은 금리 인상에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다. 재정적은 부정적. 금리를 올리면 재정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료들의 금리 인상 언급은 그만큼 자산시장인 버블이다. 버블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런 절박성을 깔고 있다고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 집값 상승 기대감을 누그뜨리기 위해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 정부 측 인식이 이제 단적으로 이제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상 시점이 8월로 앞당이 될 수 있다고 주목을 하는데, 이 당초 시장에서는 10월 정도 봤어요. 10월 정도로 봤는데, 통상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한 2, 3개월 후에 금리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10월로 봤겠죠. 지난달 15일에 열린 금통위에서 고승범 그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0.25% 인상을 주장한 바 있어요. 하지만 정부마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언급하면서 이제 8월에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그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금 관건이에요. 코로나19 이제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네 자릿수인데, 델타 변이 비율이 빠르게 높아가고 있고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지난해부터 또 코로나19 학습 효과로 4차 대유행의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고, 하여튼간 그 경제통계국장이 확진자 수가 과거보다는 늘었지만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대면 서비스 등 특정 부분으로 인전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다음 달부터 집행될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으로 금리 인상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깔리는 겁니다. 이렇든 금리 인상 제가 볼 때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올 것 같고, 이제 테이퍼링도 늦어도 제가 볼 때는 한 9월에 안 오겠나? 9월 정도. 9월?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보면 한 11월 정도로 보니까 한번 11월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테이퍼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조금 약간 변동이 올 것 같아요. 변동.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이제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좀 더 또 변경되거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